네, 최근에 오피스텔의 투자 용도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피스텔을 몇 군데 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 그 복층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층과 관련돼서 이제 상담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분양 상담사 같은 경우는 분양 대행을 그 시공사의 분양 대행 그 시행사의 분양 대행을 계약을 막 맺고 판매를 하는 사실상의 이제 대행 업체인데 판매 대행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점이라든지 진실보다는 아무래도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찾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피스텔의 복층에 대해서 그 높이 요건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좀 했습니다. 블로그에도 작성을 다 해놨으니까 글로만 읽으실 분들은 블로그에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영상으로 기록을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최근에 갔다 온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대가 복층 형태였는데 생각보다 높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실생활 용도로 쓰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단점들이 있지 않나, 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단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복층에는 왜 냉난방이 안 되는지, 또 냉난방이 만들면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그 블로그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고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14번에 따라서 그 업무 시설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 제가 그 별표도 조회를 해놨는데 여기 업무의 시설에 보면은 공공 업무 시설 그리고 금융업소 사무소 뭐 이렇게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이렇게 말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복층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존의 건축물 또는 건축 준공 후에 복층을 만드는 경우에는 층수 및 바닥 면적 증가에 따라서 증축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법 8조에서 11조 사이에 이제 나오는 건축 허가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 그 홍보관을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하면 뭐 아무래도 또 사용자를 또 혹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텔이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이제 합쳐서 아파텔로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텔이라는 거에 대한 정식 명칭은 없고 가보니까 이제 전세대로 또 복층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보통 이제 분양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복층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평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데 복층 5평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딸려오는 구조니까 무조건 이득이다. 나는 10평짜리를 돈 주고 사는데 15평을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물론 현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 또 상승세고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지금 웬만하면 다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분양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만 비춰서 볼 때는 뭐 손해는 아닐 수 있는데 어 그리고 주변 뭐 여러 오피스텔들도 보았던 것들도 보면 호가가 올랐으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 분명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담사의 말만 듣고서는 무조건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그 조사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단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가서 실제 그 모델하우스 유닛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보통은 좁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
또 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료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관리비도 아무래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보다 비싼 4.6%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층 같은 경우에는 진짜 2층인지 다락방 개념의 복층인지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사실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등기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게 그 1층 면적과 계단으로 올라가는 윗 부분의 면적이 합산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진짜 뭐라 그러지, 소위 말하는 찐 복층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층 면적만 등기에 나와 있으면 복층은 사실상 그냥 다락방이라고 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 높이 기준이 1.5m고 평지붕일 경우에 1.5m고 경사진 지붕 있죠. 경사진 지붕 있죠. 이렇게 경사진 지붕 같은 경우는 1.8m입니다. 요 최대로 했을 때 1.8이 나오고, 경사지지 않고 이렇게 평지붕이 되면 여기가 높이가 바닥 면적부터 했을 때 1.5m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진짜 찐 복층이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등기부에도 등재가 돼야 되고, 그 냉난방 시설 설치가 난방 배관, 밑에 배관 지나가죠. 배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층이 1.5가 그러면 넘겠죠. 허가니까 뭐 2m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이 2층이 그 분양 면적에 포함이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 이럴 경우에는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합산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여기가 10평이고 여기가 5평이야. 그럼 사실상 15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 금액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락복층,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짭퉁이다, 다락복층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 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연면적에서도 불포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분양 상담사들이 그냥 밑에 거 10평 사면 따라오는 5평이다, 이렇게 서비스 면적이다, 그냥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방 배관 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 1항의 바닥 면적 부분에 보시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바닥 면적에 보시면 여기에서 다락이라고 있습니다. 다락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는 1.8m 이하인 것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복층 부분은 사람이 실제로 상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어떤 창고 용도라든지 그 층고를 1.5m로 시공할 경우에 불법 건축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m가 넘으면 불법이 되는 거고 1.5 아래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건축 허가 안 받고 바로 그냥 만들어 놔도 되고, 그 대신 사람이 상주하는 용도가 아니고 창고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득실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밖에 이제 참고 법령은 블로그에 추가로 몇 개 더 정리를 해 놨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볼 때도 그냥 네이버에 건축법 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오피스텔 등의 복층과 관련된 그 층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